안녕하세요, 정진우 원장입니다. 코수술 맛집 뷰성형외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겠죠. 코 수술할 때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요. 그래서 콧등, 코끝, 코기둥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콧등에 쓰이는 재료인데요.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실리콘 보형물이에요. 예전에 쓰이던 거는 이렇게 L자 실리콘이 쓰여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지 않죠. 이거는 옛날 어떻게 쓰였냐면은 콧등, 코끝, 코기둥을 같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서 수술이 쉬워집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코끝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피부가 얇아진다든가 아니면 튀어나온다든가, 그리고 기둥, 얘가 기둥을 제대로 받치지 않고 실리콘으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휘거나 아니면은 얘가 눌리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 등, 코 끝, 코 기둥을 다 따로 수술해 주는 것이 최근의 수술 방법입니다. 보형물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형물을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 맞게끔 맞춰야 되는데,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비근점이 있죠. 그리고 비배점, 그리고 상비점, 그리고 사람마다 코 길이, 그리고 코 폭이 다릅니다. 이 5가지를 잘 맞춰야지 본인한테 맞는 보형물, 맞는 코 모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 기둥에 쓰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코 수술할 때 쓰인 재료는 비중격 연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 안에서 채취를 한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코를 절개해서 들어가면은 코 안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에 L자 모양으로 기둥을 남긴 다음에 이 정도를 채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코의 기둥,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기둥을 받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귀 연골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쓰이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귀 연골은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해서 반으로 접어서 비주, 이런 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 얘기해 드리는 거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재료가 약하면은 집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늑연골을 사용하는데, 요새 또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기증 늑연골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 늑연골을 채취해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흉터, 그리고 이제 통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증 늑연골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걸로 환자분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코 기둥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니 얼마 전에 처음에는 높이, 2번째 길이, 3번째 각도. 코를 보면은 이제 입술에서 코까지 올라가는 비주 구순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은 각도를 조금 올려줘야지 훨씬 더 미용적으로 모양이 나겠고요. 그리고 코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코가 짧은 사람은 이렇게 들려 있어요. 들려 있는 사람은 얘가 길어지면서 각도도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으로 높이, 각도, 길이를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는 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 끝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흔히 쓰이는 것이 비중격 연골에서 기둥을 세우고 남는 것을 코끝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귀연골입니다. 귀연골을 채취해서 코끝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얇으신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식물을 위치시키면은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식물 경계가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고자 진피 조직입니다. 진피 조직을 이 코끝 이식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은 진피가 좀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적고요. 아니면은 이제 코끝 안에 있는 조직이나 귀 뒤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덮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 기둥, 콧대, 코끝에 쓰이는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으니 요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맨 먼저 수술할 때 코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요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코가 콧날개 연골, 그리고 상악 외측 연골, 여기는 코뼈가 있습니다. 이거를 피부 아래에 있는 조직이랑 분리를 시켜야 돼요. 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가위로 들어서 고기 있는 부분을 피부랑 연골 조직이랑 연골 조직이 손상받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하게 됩니다. 연골을 채취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모양을 만들러 가야 됩니다. 모양을. 자, 콧날개 연골이 있으면은 콧날개 연골 모양을 양쪽을 비슷하게 대칭으로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둥을 세웁니다. 비중경 연골을 어떻게 세울까? 높이는 어느 정도로 올릴까? 길이는 어느 정도로 갈까? 각도는 어느 정도로 할까? 환자한테 맞춰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콧날개 연골에다가 묶는 거예요. 기둥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콧날개 연골을 여기에다가 기둥에다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코 기둥 모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났으면은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코 드레싱인데요. 드레싱도 수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줘야지 수술 후 문제가 덜합니다. 맨 처음에 코가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붙여서 더 붙지 말더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테이핑을 하고요. 테이핑이 이런 식으로 다 끝나면은 부목을 대주거든요. 이건 아쿠아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뜨거운 물에 녹여서 딱 맞추면은 코 모양하고 똑같이 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눌러서 코 안쪽을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피가 고이거나 아니면은 코 안쪽에서 이제 뭐 진물이나 그런 게 고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주면 중요한데 이거는 보통 일주일까지 유지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절대 떼시면 안 되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코 안쪽에는 우리가 비중경 연골 채취를 하면은 이렇게 실리콘 판이 있어요. 요거를 코 안쪽에서 이렇게 부목처럼 대주고 그다음에 이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코 안쪽에서 위에서도 피가 차지만은 안쪽에서 피가 차는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불편해 하신 거 있죠. 요건데 메로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코를 패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만 다르지만은 보통 하루에서 3일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을 먹으면은 부풀게 돼요. 코 안쪽을 꽉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답답한 느낌, 특히 숨이 답답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임의로 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레싱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술방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은 보통은 수술 다음 날 그리고 필요하면 3일째, 7일째 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혈종, 피가 고이거나 아니면 염증, 감염이 생기거나 또는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구축 그런 것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피가 고이지 않나, 염증이 있지 않나 그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코가 너무 많이 부어 있거나 코 안쪽이 너무 답답하거나 하면은 혹시 안쪽에 고인 피가 있는지 필요하면은 피를 조금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경과를 봤을 때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염증이나 혈종이 남아 있거나 그게 반복되면은 그게 구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축이라는 거는 코 안쪽에 조직이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기면서 약간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재수술 하신 분들은 중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구축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먹는 약도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저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안심을 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불편하신 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말씀 잘 따라주시고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료 그리고 좋은 기구들 가지고 맛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코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요리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떠한 요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더 디테일하게 그 레시피를 알아봅시다.